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페이지 제2절 합충형에 대한 견해 국내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네모 박스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각자 비교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겸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가질 겸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애써서 노력하신 다른 분들의 어떤 연구 결과물을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자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자죠. 먼저 역학유생 오산 정대근님의 자료입니다. 맹파 관련한 자료인데요. 그분의 제가 자료를 보고 그분의 자료를 옮겨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밑에 제가 맹파 위주의 사주팔자 명례풀이를 주보법으로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이론 부분은 맹파에서 말하는 충형에 관한 관련 이론입니다. 먼저 청간합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산 선생님이 해놓은 이런 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지금 합거부터 쭉 지금 나누어서 맹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어법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천간합에 대해서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거와 합류 딱 두 가지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거도 아니고 합류도 아닌 것 같은 상태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합주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맹파 이론에서는 지금 합거, 합류, 그 다음에 합반, 합동, 합상, 합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합이라고 하는 어떤 작용이 있으면 일단 동하겠죠. 물론 주동이 있고 피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으면 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맹파가 말하는 합동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동하죠, 동. 동한 결과로서 합거가 되거나 합류가 되거나 합주가 되거나 합반이 되거나 합해서 상하거나 합해서 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어떤 내용이 될 텐데 각각 마치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작용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크게는 어떤 역량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 비교할 단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역량을 비교할 때는 또 천간간 또는 동주에서의 생극이나 설의 관계를 같이 따져서 역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크게 나누면 합거와 합류, 합주, 합반 정도 합주와 비슷한 어떤 개념인데요.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합상을 한다거나 합해 상한다거나 변한다거나 또 움직인다거나, 여기서 말해 아까 그 합동은 그냥 단순히 동한다는 의미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나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마치 뭐 무슨 합동과 합상이 다른 개념인 것처럼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일단 합하면 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하는 천간 중 어느 한쪽이 지지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여 그 해당 천간의 성질이 합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경우. 우리 그 주호법에서 봤죠? 합거되는 경우, 주호법에서는 강한 상태, 그 다음에 쇠한 상태면 합이라는 작용이 있으면 강한 상태에 있는 그런 글자는 합거가 되는 거죠. 또 너무 쇠해버리면 또 합으로 합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강보다 더 아주 왕한 상태, 쇠보다 약간 좀 용량이 있는 약한 상태,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합류가 됩니다. 지나치게 왕하다면 합으로 떼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약하다면 합이 도리어 그것을 약한 상태의 그 어떤 글자를 도와서 합하여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쇠 강약으로 합과 합류를 주법에서 분류하고 있었죠. 이 경우는 지금 갑오, 기사, 기축, 갑자, 연간의 갑목이 합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우리가 전통 명리에서도 천간에 합이 있으면 대부분 다 그냥 기반되는 거. 이것은 작용 역량 상실이죠. 이렇게 보죠. 뭐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것을 우리가 따질 것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해서 묶이느냐, 묶이면 작용력이 없고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거나 하는 거죠. 현저히 떨어지면 그냥 합반, 완전히 없어버리면 합거, 이런 정도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년간의 갑목은 합에서 제어가 되는데 년월에 편제가 없는 관계로 갑목이 부침이 된다. 궁위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에도 갑목이 있으므로 년간의 갑목은 모친의 전남편 또는 백부나 숙부로 볼 수가 있고, 시간의 갑목은 주객론에 의하여 생부로 봐야 한다. 주위, 객위. 주는 나의 어떤 일신, 나의 어떤 가족, 이런 것들이죠. 가정, 그러니까 일시가 되면 일시. 객에 위치해 있는 것은 빈이라고 빈. 손님 할 때 빈자 있죠. 년월. 이렇게 나누어서 맹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갑목은 지지로부터 힘을 얻고 있어서 합거되지는 않고 일간과 친밀한 정도로만 보면 된다. 그런데 이 명주가 여자라면 일간이 갑목 관성과 합을 하여 일간과 동일한 토행이 되므로 자신이 낳은 자식이 남편 쪽보다 자신이 더 담겨진다고 통변할 수가 있다. 맹파의 그 어떤 통변 방식은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연결해서 우리 속된 말하면 돌리고 해서 육친도 무슨 남편의 뭘 본다면 관성의 관사를 기준으로 또 그 관살의
비겁을 본달지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의 형제를 본달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이론으로 논리 체계를 수립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주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주호법으로 풀이한다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주호법에서는 합을 보는 방법은 합과 합류 두 가지뿐이다. 합류되는 경우에는 작용력이 감축되지만 합을 깨지 않는 이상 형충 극계로 그것을 없애지 못하며 희신일 경우에는 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요소가 된다. 년간과 시간이 월간의 기토를 합하고 있다. 주호법에서는 쟁합이 아니라 합과 또는 합류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는 합과 또는 합류로 보는 것이죠. 년월의 갑기합은 기토가 강황하니까 갑목은 합과되고 기토는 합류되며 다시 시간 갑목이 와서 합류된 기토를 합과하니까 월간 기토는 합과되고 시간에 갑목은 합류된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기토와 갑목은 쟁합과 유사한 현상을 발생합니다. 각자 본래 영양 발효가 현저히 감축되죠. 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법에서는 갑목이 기토를 한 번 합하고요. 그래서 합과 합류가 결정되면 다시 시간에 있는 갑목이 기토를 합해서 또 합과 합류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합과 합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천간의 어떤 역량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과 합류를 보는 목적에 따라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합한다고 하면 기토는 비록 두 갑목이 서로 기토를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어떤 힘이 완전히 뺏기지 않고 서로의 경쟁 속에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작용력이 유지가 되죠. 다만 물론 활발하지는 못하겠죠. 두 개의 갑목은 하나의 기토를 놓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하려는 어떤 탐합 해서 결국은 쟁합이 되긴 하지만 합하려는 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토와 갑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양쪽에 다 갑이 있고 또 하나의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합하기가 곤란하고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견제가 팽팽한 상태죠. 또 갑목 두 개는 기토 하나를 놓고 또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아서 합주라 합니다. 기토와 갑목은 합주된다. 그래서 역량은 많이 감축된다. 합류, 합거, 합주. 그 다음에 합이 없는 상태. 세 가지로 나눈다면 1, 2, 3, 4. 작용 역량을 본다면 합이 없는 상태가 온전히 자신의 작용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합류하는 상태라면 약간의 작용 역량이 감축되지만 합해서 머물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합주된 상태라면 완전히 합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류보다는 더 부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이 경우는 기토나 갑목은 완전히 자신의 작용 역량을 잃지는 않지만 거의 작용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 숨만 쉬고 있는 상태다.
합근은 완전히 가버린 상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합반, 기반, 합거 이렇게 보지 않고 2대1의 관계는 합주다. 그래서 각자 역량은 가지고 있으나 작용을 하기에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자축 각자 합류죠. 그래서 격신은 병화, 그 다음에 용신은 간목, 그 다음에 정화가 가신인 정화를 제거하는 자수, 자개수죠.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친,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갑오, 기사, 기축, 그다음에 갑자, 병합계. 부친은 편제죠. 개수가 희신입니다. 그런데 축, 기토가 극합하죠. 극합. 축중 신금이 육친을 볼 때는 지장간도 보기 때문에 축중 신금이 부친을 구하는 대체성, 구응성이죠. 구응성. 그런데 기토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이 혼잡하고 있죠. 2차 대체성부터는 혼잡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병화로 제거하는 거죠. 신금, 개수, 그다음에 병화. 병화는 무토가 설하고 정화가 혼잡되고 정화는 자개수 부친성이 먼저 극제한 이미 제어된 것이며 무토가 설하는 것은 간목으로 제거 가능합니다. 즉 부친의 원성은 자개수, 대체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목을 그 명파에서는 간목을 부친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합거된다. 기토가 합거되고 간목도 합거되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론을 세워야죠. 그래서 주법법으로 육친을 분석을 하는 어떤 방법을 가져오면 이렇게 왜 간목이 부친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무신, 신유, 정미, 계묘. 여자입니다. 무오운, 무인년, 계수, 편관이 3개의 무토에 의해서 무오, 무인, 계수 하나인데 3개 합거되는 까닭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무기합하여 일간과 동일한 화우행이 되므로 이는 곧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맹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건 참고할 만한 그 방법이긴 한데 이런 어떤 사주 구조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임상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맹파의 그 장점이자 단점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전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면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신기하게 잘 맞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 서적을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어떤 체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거법으로 설명이 가능한가를 보는 겁니다. 격신은 경금, 그다음에 호위하는 용신은 무토, 신금 가신을 제거하는 개수가 청용신이고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관살을 보는 거죠. 관살 중 희신을 보는 겁니다. 개수, 을목, 그다음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토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편의 동태를 볼 때는 개수, 을목, 무토. 원국의 무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계속 7살, 을목이 보호신, 천간 신금통의 도리응, 즉 기신이 호위하면 호신, 인연이 참되지 못하다. 배우자국 미토가 기신이니까 을목이 남편이 분명하다. 묘미가 목, 합국을 진정한 배우자는 을목이죠. 경금으로 간목을 제거해야 되고요. 좀 남자에 관련된 복잡하죠. 원래 원성은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혼잡하는 임수가 있고 극하는 기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설하는 것은 묘미 목국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기토를 제거해주니까 설한다고 보진 않죠. 그래서 일단 임수를 제거하고 기토를 제거해야 됩니다. 임수를 제거하는 것은 여기서는 간목이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근데 무토를 쓰고요. 묘미 목국에 간목이 무토를 극하니까 경금을 써야 된다. 기토는 을목이 제거하죠. 그런데 신금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앞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관련된 동태는 개수를 중심으로 무토와 경금 그리고 을목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오운이 오면 무토 용신이고 희신이죠. 무토는 오화는 유신금을 극하는 희신이죠. 오화는 다만 이것은 격국의 입장이고 남편인 개수의 입장에서 살펴야 되죠. 무오운 무토는 개수를 합류한다. 무오운 개수를 합류, 즉 상관이 칠사를 합하는 것, 희신화되어 인성이 되는 것이다. 이 대운에 응하는 것은 상관의 창의성이 위기를 타개한 돌파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비오나 윗사람의 의지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대운, 무호 대운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무인년이 오면 무토가 다시 와서 합류된 개수를 합거하니 비로소 흉이 응한다. 남편에게 무토는 정관이죠. 개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직장이나 사업상 인연이 응한다. 인목은 격신, 신경금을 충하에 흉하다. 용주 본인에게는 무토 상관이 편인이 되어 흉하게 응하는 것이죠. 대운의 무토와는 당연히 흉이 응한다. 와서 흉한 역할을 하니까 기신적 역할을 하니까 흉하게 되는 거죠. 인목이 정인인데 재성으로 흉하게 되는 것이 간다. 본인이 손발이 묽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간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가 좋지 않은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이 개수에게는 관이죠. 직장이나 직업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간 입장에서는 상관이죠. 상관과 관의 결합.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상관과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관. 그러면 상관이 관을 치는 것. 여자 입장. 이것은 여자 본인 입장이죠. 명주 입장. 이혼도 그 중에 하나죠. 직장에서는 이때 무인연애는 직장에서 오히려 어떤 윗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랄지, 가정에서는 이혼을 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합류의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합류란 일종의 음기를 보는 방법으로서 팔자 원국의 대운, 원국 혹은 대운 중에 모천간이 태세천간과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원국 내의 천간합 및 원국과 대운 간의 천간합은 합류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법이나 제 도연명리에서는 이런 것도 다 합류나 합거로 분류를 하고 있었죠. 이 지금 맹파에서 보는 합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파에 따르면 원국 내 재성에 재성 무토가 뿌리가 있는 가운데 태세인 개수가 합을 해오는 경우로 이 해에는 그 재성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남자라면 합류는 결혼 운기에 흔히 경험하게 된다. 지금 운연 이것을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세운은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게 좀 달라서 좀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세와 대운이죠. 네, 운과 유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운과 년은 의부제 사주 내 원국이 아니고요. 따라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간합이나 욕합 이런 것은 원국인 나와 사실은 무관하죠. 그런데 원국 글자와 외부에서 오는 글자가 합을 하게 된다면 그 외부에서 오는 글자가 나한테 와서 들러붙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득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경우를 지금 그 합류라고 하는데요. 와서 들러붙는 거. 이것은 지금 맹파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무신, 신유, 계사, 을묘, 무오운, 계유년에 결혼했다. 일간 무토 관성과 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간이 무토 관성과 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운에 다시 오게 되면 운에서 자신의 남편을 얻게 되면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대운이 응사고요. 유년은 응기죠. 대운에서는 어떤 일을 주관하죠. 대운. 유년은 응기죠. 응기. 응기. 시기죠. 시기, 때. 따라서 대운을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오대운이 왔습니다. 그럼 이 대운에서의 주된 이 대운 관장 구간에서의 주된 태극점은 무토를 봐야 됩니다. 무토는 정관이죠. 정관과 관련된
주된 사상이 이 대운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자니까 뭐 당연히 어떤 배우자, 직장, 명예, 명성 뭐 이런 것들이 대충 관계되고, 뭐 정관이 귀신인 경우에, 무토가 귀신인 경우에는 반대로 안 좋은 것이 관련되겠죠. 여기서 지금 무토가 주보상의 희용신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측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응하게 되겠죠. 이런 사상이 이 무오대운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년에 어떤 유년이 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응하는 거죠. 응할 때 그러면 배우자가 응하는지, 직장이 응하는지,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응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궁도 봐야 돼요. 궁. 일지에서 일단 배우자궁에 뭐 동하게 만든다 할지 하면 일단 배우자 관련된 일이 우선 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이 무토를 해를 끼치는 글자, 무토에 해를 끼치는 글자를 제거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거기와 관련된 또 일이 응기하는 거죠. 주어법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격신은 경금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보호하는 무토, 그 다음에 신금이 가신인데 지금 여기서는 개수는 없고 정화도 없습니다. 일단 을목으로서 청용신을 취해서 기토를 극해서 신금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 신금이 여기 지금 천간의 투간에서 을목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과 지금 식신이 지금 서로 불화하고 있는 거죠. 신금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 팔자에서는 골치 아픈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신 신금 편이 투간의 을목을 극하고 무토로 사람이 좋지 않다. 남편은 무토 정관을 본다. 배우궁 사화는 무토가 녹지, 격신 경금이 장생지. 비록 본기 병화가 기신이지만 무토가 설하고 금국을 회하니 남편의 조력이 있다. 무오은 무토가 남편 성으로서 일간과 합한 운이다. 혼인운이죠. 오화는 유신금 가신을 극하는 희신이다. 개유년 개수가 희신으로 대운 무토를 합, 원국의 무토를 합. 원국의 무토가 합류되어 관을 얻고, 유금은 격신의 왕지. 다만 을목 청용신을 흉하지만 개수가 있어 보호가 가능. 배우자궁과 사유금국으로 금을 회출하니 혼연이 응한다. 그 다음 팔자는 정미, 신묘, 기해. 정화가 남편성인데 임신년에 정임합으로 합류가 되어 이에 결혼했다. 이렇게 뭐 이런 팔자들 구조에 임신년에 정임합이 되면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해버리면 명료해서 좋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주어법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리, 신묘기해.
정화가 남편성인데 임신년, 임수 희신이 오면 년의 정화는 합류, 월의 정화는 합거, 남편성이 청해지니 혼이 응한다. 묘신이 암합, 임신년. 기신을 암합, 혼이 불미함을 암시한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임수가 오면 두 개의 정화가 임수가 두 개의 정화를 동하게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주하죠. 합주. 여기서는 지금 하나는 합거되고 하나는 합류되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엄격히 말하면 두 개의 정화가 합주 되는 거죠. 월간 정화는 시의 기토에 설을 당하고 있고 합류될 거고요. 년간 정화는 앉은 자리 미토에게 해묘이 목국을 해서 약한 거에 쇠한 거에서 약한 걸로 변해서 합류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냥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정화가 하나의 임수와 합을 하는 합주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도 정화도 다 일정 부분 영향을 갖고 있죠. 다만 두 개의 정화가 동하는 거라서 뭐 좀 소설 같은 통변하자면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다가 뭐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묘신이 암합한다. 기신을 암합하는 혼이 불미함을 암시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합류가 그 주보법상의 합류와 지금 그 맹파에 설명한 합류가 약간 다르다. 합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팔자 중에 년월간이 합을 하는 경우, 대운과 세운간, 대운과 이 세운 여기서는 유년입니다. 유년. 세운과 유년과 원국간, 대운과 원국간에 합반된 상태. 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합주는 인정하죠. 2번 대운과 유년, 유년과 원국, 대운과 원국 간에 합반된 상태. 갑오, 기사, 병술, 을미. 화에 종하는 명조로 모기 용신에 해당된다. 화에 종한다. 갑술은 김윤년이 오면 갑술, 김요. 대운과 세운 간에 합반이 돼요. 묘목이 용신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만약 대운이 갑술이 아니고 년초가 갑술인 상태에서 기묘 세운을 맞이하게 됐다고 가정하면 이 또한 합반 현상이 되나 전저와는 달리 절반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세운 묘목도 년주와 합하지만 일지, 시지와도 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고 하고요. 두보법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일단 사오미와 오술과 미술형이 있습니다. 화토세상이죠. 화토세상. 갑기합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로 충분히 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이 지금 다른 그 글자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술형이 있어서 사오미 화국이죠. 화국. 방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토와 을목이 투간에 있지만 합류를 하죠. 기토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격신이 되고 합류된 기토가 청신이 되는 겁니다. 병갑기 이렇게 되죠. 갑술운이 오면 갑목이 기토를 합가합니다. 원구에서 합류됐던 기토를 갑목이 대운이 합가하죠. 그런데 김연년이 오면 대운 갑목에 작용해서 대운 갑목을 묶어두죠. 원국 갑목에 작용해서 기토가요. 원국 갑목을 또 합가합니다. 원국의 기토는 그래서 합류가 되는 거죠. 시신이 합류되지만 대운의 갑목이 합주되어서 여전히 작용력을 가지므로 원국의 기토는 합류되지만 온전한 영을 가지기 어렵다. 용신작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나 지금 설명드리는 거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 팔자를 보시면 여자 사주인데 을미, 병술, 갑자, 을해. 신묘운에 들면 신묘. 대운과 월주 간에 천지합이 되어 용신, 병화가 합반되어 경인대운에 누렸던 명예와 부를 전부 잃게 된다. 특히 경진년이 왔을 때 기신 경금과 원국의 을목 겁재가 합동이 되어 재산으로 인한 송사가 발생하며 임오년이 왔을 때는 병임충으로 병실안이 풀려서 신금 기신이 튀어나와 원국의 을목 양인들과 충돌하는 까닭으로 거액 탈세임을 체포되는 흉액을 당하였다. 하여튼 이런 건데 지금 신이 병과 합을 했는데 그 합이 풀려서 그러니까 경진년이죠. 경진년 이때 합이 풀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이렇게 주법으로 본다면 이 무토가 편제가 격신이고요. 병화 용신, 그 다음에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 그 다음에 을목을 정화로부터 보호하는 개수, 이렇게 주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인운을 보면 지지는 인술 화국이 되고요. 경금은 기신이죠. 무토를 설하니까. 을목 겁재 희신을 합류합니다. 천간에 을목이 2개가 있죠. 칠살 경금 기신이 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과와 연결, 경쟁 승리, 이런 것들이 한 상이죠. 관급공사 이런 게 가능하겠죠. 신묘운이 오면 지지가 삼합국이니까 천간 지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운이나 하반기운이나 모두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간 신금은 을목을 극하고 병화를 합류, 병화와 합하는 것은 병화가 그 술에게 설을 당하니까 합류되죠. 하지만 지지에서 목구극이 이루어져 술토를 극하고 병화를 생하니 병화가 합류가 아니고 그냥 합거되는 거죠. 신금이 병화를 합거한다. 당연히 병화가 희용신이기 때문에 합거하면 흉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금 정관, 병화 식신 상실함. 정관의 부정적인 측면, 식신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잃어버리는 거죠. 경진년. 경금은 귀신이죠. 그런데 경금이 을목을 합류하지 못하고 대운과 지지가 목국을 이루어서 묘미 목국, 해묘미 목국이죠. 목국을 이루어서 을목은 이제 합거됩니다. 신묘운이에요. 을목은 강하죠. 그래서 합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합주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경금 칠살과 을목 겁재의 흉한 측면이 드러나게 돼요. 임수 편인 기신으로 병화 용신을 극하는 것. 자진 수국. 편인이 칠살의 흉함으로 구현되니 문서상 관사시비. 지지오와는 상관인데 자수를 충하니 인성을 충한다. 네트워크의 오작동 관사시비. 판단착오. 세무조사. 통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키워드를 잘 엮어서 키워드만 적절하게 열거해도 충분히 통변이 됩니다. 합동이란 팔자 원국과 태세 간에 합이 되면서 태세 천간이 득근득기했을 경우를 말한다. 합류, 합동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운데 실제상 왕한 천간이 태세와 합을 하면 합류도 되고 합동도 된다. 이 경우 합류와 합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합하는 천간이 사람을 상징하면 합류로 보고 일을 상징하면 합동으로 본다. 을사, 경진, 신묘. 을사, 경진, 신묘, 임진. 금수상관격으로 임수가 용신인데 병자운이 오면 임수가 왕지를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정축령이 오면 정입합하여 임수 용신을 합동하면 이해는 승진하게 된다. 주법법으로 한번 보면 격신은 임수, 용신은 경금, 성용신은 을목과 정화를 쓸 수 있죠. 병자운 볼까요? 병자운.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자수는 자진 수국으로 경금을 설하여 임수 보호가 없어지므로 정축년이 오면 정화는 도리어 임수를 합류하죠. 축토는 사축으로 다시 경금을 회출하죠. 그래서 제거되었던 경금과 임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관운의 태극점은 관살이죠. 그래서 원국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를 보는데 귀신이니까 임수가 관운의 동태죠. 정화 한신이 희신 역할을 하니까 관살을 얻는 것. 직장에서 승진이죠.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읽어보시고요. 주법법 이렇게 그 합동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법법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합상을 볼까요? 합상.
합상이란 합으로 인하여 모 천간이 손상을 입는 것. 뭐 이런 건 사실은 어떤 뭐 합한 어떤 결과죠. 이게 무슨 특별한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변으로 포함되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간이 왕하여 을목으로 용신을 삼고 싶은데 을목과 경금이 합하여 을목이 손상되어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된다. 합상을 당하는 모천간이 사물을 대표하면 해당 사물의 작용력이 감소되고 사람을 대표하면 해당인의 신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혹은 불운한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에 대한 통변은 합을 하는 상대 천간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 주보법으로 보면 경금이 격신이고 용신이 무토, 그 다음에 청용신은 정화와 을목을 취합니다. 자, 관로와 인연이 있는지를 보는 것. 일단 관성을 희용신을 찾는 거죠. 을목 정관이 희신인데 무력합니다. 율경합으로 합과가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관로와 인연이 얕다고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전통 격국론 입장에서 진월에 을목이 투관하니까 잡기 정관격이죠. 정화 정인이 투관하여 기신 경금을 제거하려 하지만 을경합으로 정관과 식신이 기반됩니다. 나머지 인성이 남습니다. 인성이. 합한 외에 정화 정인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관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통 격국론으로 봐도 관로와 인연이 얕죠. 그런데 합하고 남은 글자를 보면 정화 정인이 남죠. 그래서 정관은 가버렸고요. 희신인데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 유관,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데 직장생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양법으로 보면 진월은 선천양월이죠. 근데 후천에서는 을목이 안에서 개수와 같이 토를 극하니까 음이 또 세지는 거죠. 따라서 후천 기점은 음이 왕하는 거죠. 경금이 도리어 을목을 극하며 무토, 정화, 경금 모두 양이다. 양이 강왕하다. 후천을 보면 기점은 음이 강하다. 다만 지지 화토가 일색이다. 역시 양이 강하죠. 즉 양체 음용의 구조인데 유일한 을의 년주, 목과 수가 용신이나 금에게 극을 입고 수는 토에게 극을 입어서 음용신이 무력하다. 선우천 양이 왕하고 다만 양탁에 이르지 않아서 년에 음용신이 있으니 관로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공공기관이 추천은 가능하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합변, 이건 사실은 이건 무슨 개념이 아니고요.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파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슨 설명을 해놨는데, 합변이란 합으로 인해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지 화기격을 이룰 때만 해당되고 그 이외에 자신이 앉은 자리, 지지에 뿌리가 없는 천간이 합을 할 경우 모두 다 합거로 보면 된다. 적천수에서 무게가 합하여 화로 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본다. 맹파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응당 개수가 합거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을묘운의 부친이 사망한 이유는 본명조는 관성을 부친으로 봐야 하는 구조로서 년간 개수는 조부가 되고 시간 임수는 부친이 되는데 주객론으로 보면 그렇죠. 을묘운은 임수의 사지에 해당되고 게다가 원국상 임수를 생주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조부 때 집안이 망했고 조부 역시 일찍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이다. 자, 주보법으로 보면 오자영이고
사화가 같이 있죠. 그래서 병조화가 왕합니다. 화생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임수가 있고 진중에 미미한 근이 있어서 약하니까 합류. 무토는 임수가 병을 극하니 원두가 차단. 극원한 상태는 아니므로 합거. 즉 격신은 정화겁제, 용신은 을목정인, 성용신은 임수, 희신은 경금.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죠. 무게합. 개수, 류, 무토는 뭐 당연히 강한 상태니까 합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원래 설명대로 개수가 합거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부치는 편제를 보는 거죠. 사중 경금입니다. 신금이 있으니까 병화를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남자에게는 편제는 부친, 정제는 처. 그래서 정편제가 다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따라서 정편제가 같이 있다고 해서 처를 볼 때 편제가 있으면 이걸 제거해야 되고, 편제가 있을 때 부친을 볼 때 편제가 있는데 정제가 있으면 혼잡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목은 용신호 희신인데 정인에 관련한 희사가 대응이란다. 다만 개생 임사인이 임에 관련된 임사물이 무력한 것이며 임수의 고지인 진토를 유진천, 을목이 개수를 설하여 개수가 무토합한 힘이 무토가 합류된 상태에서 다시 힘이 강화되니 임수가 벌을 내미지 못하고 다리를 들일 곳이 없다. 유년에 임수를 극가하거나 설하는 유년, 합가하는 유년에 필시 부친의 사망이 영한다. 대운으로만 설명을 해버리면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육친의 사망에서 궁위를 보조로 보는 이유는 궁은 그 조력, 육친의 능력을 보는 것인데 성은 그 육친과의 연분의 장단, 후박을 보는 거죠. 궁위가 손상을 입고 부응이 불가하면 조력 불가 상태.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못한 거나 활동력이 없거나 뭐 죽거나 뭐 병들어 누워 있거나 뭐 이런 것이 되기 쉽죠. 여기에다 성이 파괴되면 연분이 작거나 병들거나 죽는다. 이렇게 통변이 가능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